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대기후의 지역별 특색과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온대기후의 특징과 온대기후의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민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함께 첨부해 놓은 세계지리 학습 노트를 다운로드 하셔서 빈칸을 채우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위도에서 잘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이고 그리고 18도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온대기후의 특징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위도에 걸쳐서 부는 편서풍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함께 기후의 요소를 배울 때 각 위도마다 불어내리는 바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구 규모의 열 에너지 이동을 일으키는 힘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이 지구 전체에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위도마다 불어내리는 방향이 그리고 바람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온대기후의 특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편서풍인데요. 중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서쪽에서 편향되어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서풍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온대기후의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을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륙의 서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받고 또 대륙 동안은 내륙을 거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대륙 서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대륙 동안이 되는데요.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오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이 대륙 서안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기후 특징이 나타나지만 이 대륙 동안까지 편서풍이 이동하면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대륙 서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다른 대륙 동안만의 기후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은 계절별로 태양 고도가 크게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태양의 고도의 크기에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기온이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대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계절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대륙 동안에서는 대륙 서안에 비해서 사계절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 온대기후 지역은 계절별 강수량과 여름철 기온에 따라서 대륙 서안의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대륙 동안은 온난수분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학습 노트를 통해서 온대기후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에서 잘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대체로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기온의 변화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륙 서안보다는 대륙 동안에서 더 뚜렷한 사계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특징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대기후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눈을 자기가 인생에서 살면서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로 여행을 와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걸 보고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도 TV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특징인데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방금 전에 함께 이야기했었던 편서풍의 영향이 서안과 동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대륙의 서안은 지도에서 확인했다시피 바다 쪽에 분포하고 있어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대륙의 동안에 비해서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 동안은 편서풍이 대륙을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대륙의 서안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이렇게 해양과 대륙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요인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이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해양과 대륙이 가지고 있는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비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계절풍이 불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은 특히나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륙과 해양의 비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기후 요인에 정리했던 내용을 프린트를 참고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대륙 서안의 기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인으로는 편서풍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 바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서풍과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륙 서안에서는 연중 고르게 나타나는 강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동안에 비해서 겨울이 따뜻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기후는 서안의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후라고 해서 서안 해양성 기후이고요. 온대기후니까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C, 그리고 연중 고른 강수 F, 그리고 3차 구분에 따른 B를 붙여서 CFB가 되겠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연중 고른 강수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편서풍 때문입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이 지역에 비를 자주 내리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고른 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겨울철이 따뜻한 요인은 바로 이 대륙 서안 지역에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름 강수량이 거의 내리지 않아서 적어서 여름이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반대로 겨울은 수변한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후의 이름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라고 해서 CS 기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륙 서안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요인은 바로 적도 수렴대 이동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름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적도 수렴대가 북상하면서 이 지역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수량이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계절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습연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그렇죠. 서한해양성 기후의 강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적도 수렴대가 하강하면서 아열대, 고압대가 다시 열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편서풍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겨울철 강수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에서는 이렇게 편서풍과 해양의 영향에 따라서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륙 동안은 영향을 받는 요인을 확인해 보시면 편서풍보다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계절풍에 따라서 기후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기후 특징을 한번 보시면 여름철에 굉장히 고온다우한 강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륙 서안에 비해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별 강수 평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또한 이 지역의 기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난 수변 기후와 겨울철이 건조한 추운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케펜의 기후 구분으로 한번 기후를 적어볼까요? 온난 수변은 온난과 연중 강수량이 고른 지역이고, 그리고 3차 구분에 따라서 A를 붙이게 되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온대 겨울 건조를 사용하여 CW라고 표기합니다. 대륙 동안 지역에서 여름철에 고온다우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나타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름철 강수량을 내리게 하는 요인은 바로 계절풍입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큰 틀로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구분 내용을 통해서
기후 그래프를 함께 보면서 각각의 기후 특징을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해양성 기후를 먼저 볼까요? 서해양성 기후는 대륙 서안에서 편서풍과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기후인데요. 이 아까 3차 구분에서 사용했던 B는 어떤 기준이었죠?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한번 떠올려 보면 B는 최너널,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의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나타나는 지역의 B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영국의 런던의 기후 그래프인데 먼저 온대기후 지역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나타나는 기후 지역이었는데요. 보니까 가장 추운 겨울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기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대기후 지역인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강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강수량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고르게 일직선으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강수가 연중 풍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나널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지역의 기온은 CF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서안해양성 기후는 연중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결정되는 기후고요. 기온의 연교차는 이렇게 연중 기온이 여름철은 서늘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기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대륙 동안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것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륙 동안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수은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분포는 역시 위도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후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늘한 여름철에 잘 자라는 밀과 보리 등의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수일수가 많고 일사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강수일수가 많기 때문에 일사량이 적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강수일수가 많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잘 끼게 되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는 얘기인데,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는 것은 하루 중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게 되면 비교적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유입되기 때문에 일사량이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름이 대체로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모습들, 사진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해외 특히 이 대륙 서안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쨍쨍하게 나는 날이면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름철 기후 때문에 이 지역에 목초지를 조성을 해서 소나 양이나 돼지를 함께 기르는 이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곡물 재배와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가지 농업의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의 농업의 형태를 함께 한다고 하여 이것을 혼합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는 혼합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가 발달한 북해 연안 중심으로는 또 이 농업과 이 농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목초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낙농업과 그리고 꽃이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화훼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서 지중해성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 기후 그래프는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먼저 이 로마 지역 또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이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에 해당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함께 확인해 보았던 서해안해양성 기후의 기후 그래프와는 다른 강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름에 해당하는 6, 7, 8 달의 강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로마는 여름이 건조한 CS 기후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름철 기온도 앞에서 보았던 서해안해양성 기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 비슷한 위도대의 대륙 동안에 비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고요. 이것 또한 해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절별로 기압대가 이동을 해서 기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도 수렴대가 이동을 하면서 이 온대기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여름철에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아열대 고기압대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만들어지게 되고 겨울철에는 이 아열대 고압대가 적도 부근으로 하강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서쪽에서 편향돼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과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한대전선대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 온난수변한 기후가 발달하게 됩니다. 한대전선대도 기억나시죠? 바람할 때 함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서 형성되는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전선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이 건조하고 겨울철은 온난수변한 이러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도 다르게 발달하게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얀색의 집이 가득가득했던 그리스가 바로 그 포카리 스웨트의 촬영지였는데 그 하얀색의 집 그리고 파란색의 바다가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토리니 섬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특징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데요. 이 지역은 여름철에 서해안성 기후에 비해서 더 뜨거운 온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했을까요?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게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벽은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창문을 굉장히 크게 해서 바람이 최대한 잘 통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창문을 작게 만드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햇빛을 반사시켜서 최대한 열기를 차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벽면을 그러면 어떤 색깔로 칠해야 할까요? 가장 햇빛을 잘 반사시키는 색깔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벽면을 하얀색으로 하얗게 칠하는 그러한 가옥의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여름철 기후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각각의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가 다르게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름철에 나타나는 고온 건조한 기후를 활용해서 농업을 짓기 위해서는 코르크나 올리브, 오렌지 나무와 같이 두꺼운 나무들이 필요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키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엽수를 이용한 여름철에는 수목 농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겨울철은 편서풍과 한대 전선대의 영향으로 온난 수변한 기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해안성 기후와 같이 밀이나 귀리, 보리와 같은 곡물 농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성 기후는 서해안성 기후와 다른 목축업의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소들이 여름철에는 산 위로 높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 위로 이동을 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중턱으로 내려오고 겨울이 되면 평지로 내려오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하는 목축업, 이동하여 운영하는 목축업이라고 해서 이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중해성 기후는 서해안성 기후와 달리 계절별로
기압대 이동에 따라서 여름철 기온과 겨울철 기후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의 형태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식 이목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름철이 너무 고온 건조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고 또 풀이 잘 자라게 되는 고지 초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다시 반대로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지로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온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셔서 부디 온대 기후의 특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